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늘 급반등하면서 나스닥은 2% 넘게 올랐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도 1.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 섹터만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 두세 가지 굳이 찾자 그러면 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소위 기술주들 그리고 이런 빅테크들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연중 최저 수준에 까지 떨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했다라는 것이 저희 솔직한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하나 더 따지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거가 평균적으로 9%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있었겠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앞선 코너에도 계속 다 보셨겠지만 소위 항공기를 비롯해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좀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공항에서 들어가고 입장을 할 때 지금 그 제한이 없애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갑자기 오늘 하루 더 간 건 아니겠으나 그런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보면 계속 꾸준히 잘 나가던 뭐 가치주나 배당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간 거, 방어적 sek터 좀 올라간 거. 그리고 유가는 워낙 많이 올해 들어서 유일하게 섹터에서 40% 이상 올라간 유일한 섹터이기 때문에다가 유가 떨어지니까 좀 내려간 거 있겠고요. 또 반대로 보면 한쪽은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했던 것들이 좀 반등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부류로 보면 전 이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상품이나 전반적인 어떤 변수가 이렇게 바뀐 건 있냐 그러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0년물 금리는 2.9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이번 달에 3%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실현될까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2.94%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오늘은 은행주도 좀 밀려서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나 금값 이런 건 다소 진정된 반면에요. 미국 달러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주요국 통화 대비의 상대 지수를 한 건데요. 지금 101포인트를 넘어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가는데 거의 거침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보다 한 1포인트만 올라가면 2026년 그 가격을 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2002년까지 바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 결국은 부담 요인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큰 영향을 미치냐? 결국은 미국 바깥에 있는 자산들이죠. 특히 유럽이 됐건 특히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이 되겠죠. 특히 금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요. 지금 중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의 10년물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아져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별로 여태까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수치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당연히 중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비쌀 거라고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통화의 정책을 좀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아베노믹스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과 이런 금리까지 역전되는 부분 같은 거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미국 중심, 선진국 중에서 미국 중심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런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불가피한 추세다라는 것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면서 뭐 한국이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도 좋겠으나 좀 다양하게 시각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반적인 흐름 봤고요.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 고점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1.45% 정도 올라가 있고요. 알파벳은 거의 연중 최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반등했습니다. 아마존도 한 3.5% 반등했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로도 많이들 선호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도 한 2% 반등했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1,000 위에서 오늘 3%까지 반등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날은 또 종목별로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다우 구성 주식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요. 나이키가 무려 4%나 올라가면서 저희 주가가 나름 30개 종목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3.4%나 올라갔습니다. 디즈니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디즈니 같은 3.2%가 정규장에서는 올랐다는 거 네네.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도 올랐습니다. JP명은 2%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는 아니지만 룰루레몬 아시지 않습니까? 룰루레몬이 오늘 무려 4.4%가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룰루레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은 파이프 샌들러의 어떤 그런 설문조사, 10대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번에 확인됐고 처음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의류 시장에서 전체에서 지금 3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다 보니 오늘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위스트에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한 390달러 수준이었는데 오늘 이제 400달러 넘어섰는데 목표 주가를 490달러까지 오늘 제시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역시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결국 주가 그것이 실제랑 맞물렸을 때의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여행주도 뭐 일종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는데 여행주 어땠을까요?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반등을 지속했던 것들이 있겠고요. 한쪽에서는 디비던드 배당주 같은 거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구가 있는데 지금 제일 안 좋은 것은 어떤 기술주죠. 네네. 그러니까 기술주 반등도 좋지만 이런 것들 안 보시던 분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미국에서 뭐 주가도 주가지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 마침 저희도 이제 월거와즈에서 어저께 올라갔던데요. 네네. 어저께 업로드가 됐던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도 나고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막상 주위에 보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물론 첫날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 보고 이번 월요일부터 대한민국에서 24시간 쉽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택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느끼지만 미국은 더 먼저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지표들을 안 보시면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가 안 좋다. 뭐 지금 걱정된다는 뉴스 많이 보시지만 실제로는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것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성공할지 소위 리오프닝 그런 것이 세 번째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델타 항공이 2% 올라갔습니다. 라스베가스 엔젤은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호텔이 되겠고요. 특히 이게 작년에 마카오에서의 소위 뇌물 수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라스베가스가 4.3% 올라갔습니다. 윌린 리조트는 6%가 넘게 올라갔고요.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힐튼 호텔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름이 메리엇이죠. 메리엇 말고도 수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들이요. 3.0%가 올라가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카니발도 4.5% 올랐습니다. 에어비앤비도 2.6% 올라갔고 우버도 6.3%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살펴볼 텐데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 넷플릭스가 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오늘에 있었던 그런 시장 상황이 시간에가 이제 네. 선물 거래가 되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넷플릭스는 빅테크의 한 축이 있죠. 거기서 탈락했네 안 했냐 하더라도 중심인데 오늘 넷플릭스가 아주 충격적인 실적을 내면서 그래서 일부에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대한 어떤 워닝 사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감소했습니다. 10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고요. 전망은 27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이익은 3.53달러로 실적보다 좋았지만 별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넷플릭스는 이거 갖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는데 문제는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뉴스 보신 분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코드 쉐어링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패스워드를 나눠 갖고 쓰는 거를 많이 막고 있는 시세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 사이트 보면 넷플릭스 공유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걸 막겠다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이탈한 사람이 이미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20만 명인데 물론 수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러시아에서 50만 명이 빠졌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많은 것이 있겠고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거 보면 2억 2천만 명이 전 세계
유료 가입자 가구 수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을 플러스로 하면 1억 가구는 지금 패스워드를 쉐어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도 계속 줄여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추세가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함해서 경쟁도 심하고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2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했고 눈높이 당연히 매출 못 맞추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현재 26%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26%면 고점 대비로 보면 지금 거의 지금 반토막 거의 난 상태에서 더 떨어진 거라고 네, 그렇죠.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소위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경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 중에 디즈니잖아요. 네네. 앞서 이제 3%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에서 디즈니가 5%가 넘게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로쿠도 떨어지고 있고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떨어지고 있고 뭐 파라마운트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트리밍하는 기업들은 시간을 걸려서 다 같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본장 시작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이 참 좋다가도 말고 이런 시장이거든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역시 그 돈을 지금 제대로 벌고 있느냐, 그리고 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느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약간 피해를 보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온갖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많이 떨어진 것 올라가겠지만 너무 꿈과 희망이 있는 거에 어떤 일변도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죠. 기술주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주식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클러너맥이 다시 한번 단기 랠리 가능성에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심리라든가 실제 펀드들의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장도 있고 가치적인 요인도 같이 있는 건데요. 이게 딱 보시면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작년부터 일관됩니다. 에너지랑 소재가 많이 올랐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싸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분의 생각이 되겠고요. 이분보다는 오늘 에버코아의 줄리안 엠마뉴엘, 그러니까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를 많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리세션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3.25%까지 올해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 피크가 치면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네. 그 반등의 기본적인 배경의 드라이버는 역시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금부터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카드 소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금융기관들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 1분기에 웰스파고, 뱅크오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의 작년 1분기 대비 같은 시기의 카드 소비량인데요. 시티카드가 23% 늘어났습니다. 웰스파고가 무려 33% 늘어났고요. JP모건이 29% 늘어나고 BO의 뱅크오메리카가 25% 늘어난 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가도 올랐지만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만큼 많이 소비가 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전미 개인 투자가 협회에서 AAII라는 것을 계속 소비를 조사를 하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48%가 넘거든요. 이게 지금 3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할 텐데요. 지금 이 그림, 그 다음 그림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베어리스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죽는 초록색인데요. 네네. 아주 최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 보면 역설적으로 다 왔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계기는 뭐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데 이분은 멀지 않아 꺾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꺾이들 때 이익의 지금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나타난 현상을 보자면 사람들의 심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네. 실제 사람들은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핵심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이제 네. 기업들의 실적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